쌤이 늦게 끝났어. 학교를? 아하. 윤서는? 너무 늦게 끝났어? 화요일이 좀 늦게 끝나는 날인가? 그건 아니야? 좋아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 질문부터 해볼 건데 숙제는 다들 해오셨습니까? 일요일이 끝나고 왔어요. 한정. 요거 이렇게 앉아? 거기 앞에 거는 했어? 앞에 저번에 1등급 뭐시도 여기 앞에 했는데 저번 숙제 때 이거 안 했어. 너 이거 계속 쌓아놓을 거야? 이거 언제 할 거야? 2장밖에 안 남았어. 2장밖에 안 남았어? 응. 이 앞에는 했어? 응. 이 앞에는 했겠지? 응. 그러면 너 가만 있어. 윤서도 한번 보자. 윤서도 한번 보고. 윤서는 숙제 다 했니? 많았어 숙제가? 여기까지였어? 오, 오, 오. 잠깐만. 여기를 돌았네? 이 녀석들 언제 한번 남아서 하든지 해야겠는걸? 너 혹시 토요일에 뒤에 뭐가 있니? 서윤이는 어때? 뭐가 있어? 있어 없어? 이번에 다 해보면 안 돼요? 뭐라고? 이번 숙제 때. 그래 다 외우는 건 다 외우면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만약에 다 외우지 않았을 경우 뒤에 남겨서 시켜도 뭔가 그 뒤에 스케줄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뒤에는 뭐가 있어? 응. 뭐 없긴 해? 응. 오케이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번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간격이 좀 되니까 그때까지는 할 수 있겠지? 윤서가 가능하지 그때까지는? 너도 어차피 저것밖에 없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다 해오시고요. 윤서는 혹시 뒤에 뭐가 있니? 다행이네. 만약에 그 덜 해오시면 뒤에 좀 남아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 해서 가도록 하자. 이게 계속 야금야금 계속 밀리면 이게 숙제가 부담도 되고 하기도 싫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진도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를 이렇게 딱딱딱 마무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토요일까지는 한번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질문할 거 한번 해보자. 숙제 해온 거 중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을 해볼까요? 2차 방정식 쪽인가? 2차 방정식 쪽에 1등급 1등급 문제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2차 방정식의 한 혹을 이거의 한 혹은을 알파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큐브니트라고 했을 때 서로선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구하라.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개수가 실개수이기 때문에 그 혹은 켤레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 바가 얘네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래서 두 분의 합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고 알파 바를 해보시면 5자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통분 한번 해보시면 알파 바의 제곱이고요. 제곱분의 알파 바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의 세제곱인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알파는 5니까 제곱이니까 25분의 1가 되고
위에 이거 3승 더하기 3승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요. 그러면 이 녀석의 계산이 25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바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에 알파바가 5 얘가 마이너스 2 계산하면은 25분의 뒤에 거가 뿔뿔이니까 이거 30에서 8 빼면은 22 이렇게 되겠네요. 더 이상 약분 안 될 거니까 요게 끝. 그러면 P 플러스 Q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47이겠다. 이렇게 푸는 문제 같은데요? 혹시 어디서 걸렸을까? 너 혹시 근 구했니? 근 구해가지고 혹시 저걸 했어? 그러니까 너무 더럽게 나왔구나. 오케이. 혹시 이거 반을 생각은 했지? 나머지 항근이 알파 바일 거라는 생각은 했어? 그 생각을 못했구나. 예, 좋아요. 그래서 실계수 방정식에서는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는 허근이 항상 켤레로 존재합니다. 그게 웃긴 게 3차로 올라가도 켤레로 존재하고 4차로 올라가도 켤레로 존재. 그러니까 실계수 방정식에서는 3차, 4차까지도 전부 다 허근은 켤레로 존재하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할 때 3차, 4차로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켤레로 존재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몇 번 해볼까요? 343번. 그게 어디 있는 걸까? 유형 몇 번이야? 12번. 유형 12번? 예, 유형 12번의 몇 번째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 몇 번째? 뭐지? 2차 함수니 혹시? 복소수. 복소수. 복소수 유형 12번의 네 번째. 이거네요. 자, A가 1 플러스 I n제곱 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의 양에서 n의 값과 그때 A 값에 대하여 n 플러스 A 값은입니다. 양의 실수가 되도록 우리가 이거를 복소 평면으로 해봤니? 안 해봤어? 해봤어? 복소 평면으로 해봤어? 안 해봤어? 왜 안 해봤어? 이게 그 복소수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복소 평면 쓰면 꽤나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계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냥 계산을 해보는 방법은 제곱을 한번 해봐. 1승을 하면 어차피 허수잖아요, 그죠? 제곱을 하시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1하고 빼기 i에서 제곱해서 날라가고 2i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1 플러스 i를 뭐 곱하고 어째 봐야 어차피 허수밖에 안 될 거고요. 이 녀석에 몇 제곱을 하면 2i에 제곱을 하면 일단 실수가 나오겠죠. i가 없어질 거니까. 제곱을 하면 실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의 실수는 아니야. 음의 실수죠. 그러니까 제곱이 아니라 i 시리즈에서 i는 보시면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가면 이게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i의 거듭제곱에서는 이 짝수 단위로 전부 다 실수가 왔다 갔다 나온단 말이야. 그쵸? 홀수 단위로는 허수가 나오고요. 짝수 단위로는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빼기 2i의 제곱을 해봤는데 음의 실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4제곱을 해봐야지. 그래서 2i의 4제곱 2i의 4제곱을 해보시면 얘가 1 되면서 2의 6승에서 2의 4승에서 16 딱 나오겠죠. 되니? 그러면 이 2i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었으니까 결국 1 플러스 i의 제곱의 4승 해서 16 나온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n 값은 8이겠다. 되겠나요? 이거 혹시 답이 8
양의수서대로 그때 A값은 그럼 16이죠. 16하고 8 해가지고 두 개 더하시면 24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곡선 평면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이고 여기 i고요. 여기 빼기 1이고요. 여기 빼기 i 이렇게 되잖아요. 1 플러스 i면은 1,1이잖아, 그지? 1,1이라서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각도는 45도예요. 요점이 1,1이라고 하신다면 45도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얘가 두 번 하면 i가 됐고 네 번 하면은 빼기 1이 되는데 빼기 1은 양의 실수는 아니고 그러면 두 번 더 하면은 빼기 i가 됐다가 두 번 더 하면은 1로 돌아오겠죠. 여기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을 하려면 결국 8번을 해서 1로 돌아올 것이다. 됐나요? 대신 요거는 이제 복소평면에서 이제 내가 내용을 생략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우리가 복소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단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거 좌표를 딱 잡았을 때 이 좌표가 보통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좌표를 잡았을 때 원점까지 거리가 1이 딱 되도록 나온단 말이야. 1은 거듭 제곱을 해도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아니라 루트 2잖아, 그지? 루트 2라서 거듭 제곱을 하면 크기가 커져요. 한 번 하면 루트 2고 두 번 하면은 2가 되고 세 번 하면은 2루트 2가 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서 8바퀴를 했을 때는 1이 정확히 된다기보다는 루트 2에 이렇게 해서 루트 2의 8승이 되겠죠. 8번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16이 나오는 거예요. 2의 4승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디테일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이게 45도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8바퀴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구나 요 생각하시면 푸는데 괜찮지 않았을까. 다음은요. 뭐 새로 푼 거에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뭐 예전 거여도 상관없어요. 입자 방정식 1등급 문제 두 번째. 네, 좋아요. 아까 그거 다음 문제구나. 아닌가? 그거 다음 문제죠. 해보자. 이거의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B에 대해서 AB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해라. 하고 뒤에가 이건가? 이래? 예, 좋아요. 중근 갖도록입니다. 뭐 D 한번 써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거 반의 제곱이 이거의 반의 제곱이다 해서 이 전체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뭐 그냥 D 한번 써보자. B-의 제곱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이거를 다 빼면 되죠. 얘가 이렇게 0되면 될 거고요. 이 녀석의 계산을 좀 해보라는 소리 같아요. 이게 제곱 맞죠? 예, 계산을 좀 해보라는 소리 같아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랑 얘 계산하시면 더하기 2ab 빼기 2b가 만나서 4ab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5a 플러스 3b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만나면 플러스 ab
플러스 2는 0인가? 이렇게 되네요. 네. 이걸 만족하는 뭐지? A, B가 뭐지? 정수의 일부나. A, B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거 하실 때는 방정식의 그 정체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방정식의 정체는 A값, B값에서 미지수는 2개,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식을 딴 데서 뽑으려고 해도 딴 게 별로 없어요. 중근 가진다 조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근이라 해서 D는 벌써 썼고요. 쓸만한 그 조건들은 다 썼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이 방정식의 정체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죠. 미지수는 2개, 식은 하나니까 얘는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부정방정식일 때는 식의 개수가 모자란 식의 개수를 뭘로 채워주면 된다? 조건으로 채워주는 게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미지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식을 뭘로 채우냐면 조건으로 채워요. 보통 이제 조건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그다음에 실수 조건이 있어요.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은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런 식이 이제 딱 대표적인 예거든. 이런 식의 이제 대표적인 얘를 어떻게 푸냐면 하고 여기 이제 오른쪽을 정수로 만들어요. 몇골로 만들어서 풀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곱해서 정수가 되는 어떤 몇일까 이걸 이제 해가지고 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수 자연수 조건은 뭐 곱하기 뭐는 정수꼴 이걸로 만들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수 조건 나왔을 때는 뭐 쓰시면 되냐면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조건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만약에 실수 조건이 2차 같은 걸로 이제 실수가 많이 주어져요. 실수 조건이 2차로 많이 주어지는데 실수 조건은 되게 심플합니다.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거의 많이 써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많이 같다 쓰고요. 아니면은 2차 방정식 모양이라면 실수라면 실근 가진다잖아. 실근 가진다니까 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수 조건이다 하면은 요거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실수 조건이다 하면은 완전 제곱 만들거나 아니면 기입해볼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실수 조건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A, B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A 하나랑 B 하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두고요. 이것도 이거 끼워 맞추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5A랑 3B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5일 거고 여기가 3일 거야. 그치? 아니? 그러면 이제 A, B, 5A, 3B까지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15가 나올 거잖아. 15가 나올 건데 여기는 15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빼기 15를 해주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준 거냐면 요까지 해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 빼기 15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이게 오른쪽에 더하기 15가 되고, 아까 여기 있던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조건을 쓸 거냐면 A, B는 정수다라는 조건을 쓸 거예요. 자, 두 정수를 곱해. 이거 정수, 이거 정수니까 정수 두 개 곱해서 13 되는 거 뭐 있죠?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3에서 1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는 뭐죠? 마이. 얘는 10. 얘는 마사. 얘는 마이너스 10. A 플러스 5에서 13 되는 거 뭐가 있죠? 8. 마사.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지? 됐어요. 요렇게가 A, 요렇게가 B야. 자,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A, B 값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라. 두 개 곱한 거 중에 제일 큰 걸 구하라. 이렇게 구하시면 빼기 16.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48에 32, 4에 4, 72. 이렇게 곱하면 96인가요? 제일 큰 값은 96이겠다. 그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은근 디테일들이 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D까지는 아마 했을 거고 여기서부터 부정방정식이네 해서 부정방정식 풀이를 따라 착실하게 이렇게 오시면 볼 수 있는 다음으로 가봅시다. 해결 하시고 다음은요. 없어요? 다 했어? 소연이 다 했고 윤서는?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질문은 다 해왔고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죠?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이 끝났던 거 같고 2차 함수를 우리가 좀 나갔지?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나갔지? 2차 함수를 한 10개인가 어디까지 나갔더라? 11부터 하면 돼요. 11 하면 돼? 아 유형 10까지 나갔구나. 그러면 요번에 딱 11부터 요게 25까지인가가 있으니까 요거 딱 하면 깔끔하게 요거 2차 함수단은 마무리 하겠다. 괜찮으신가요? 윤찬 왜 혹시 질문할 거 있니 여기? 없어요?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그 새로운 반, 너 역시 같은 반은 아니지? 같은 반이야? 예뻐요. 아, 반이야. 새로운 반 애들이랑 좀 친해졌나요? 그 아는 애들도 원래 있던 애들이 좀 있어?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었어? 그럼 이제 거의 새로 친해져야 되는 거구나. 어때요? 뭐 그래서 좀 친해졌어요 이제 슬슬? 한 달 가까이 지났구나, 그치? 뭐 같이 밥 먹을 사람들은 생겼어? 생겼어? 다행이네. 지금이 이제 막 한참 어색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좀 친해지고 막 그럴 때죠? 옛날 제가 그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반에서 좀 어때? 활달한 편이야? 별로 그래 보이진 않는데 둘 다. 아닌가? 또 여기서의 모습이랑 또 반에서 친구들이랑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고등학교 때라. 이게 또 고등학교 때가 그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또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재밌었을 때도 별로 없긴 해요. 물론 이제 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면 사실 대학교 시기이긴 한데 대학교 시기는 뭔가 그 자유로움과 뭐 이제 뭐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공부에서 좀 벗어난단 말이지. 자기 할 거 하면 되는 거라서 좀 책임에서 벗어나고 좀 자유롭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좀 뭐랄까 활동의 지평선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어떤 그 즐거움이 있는데 대신 근데 대학교는 그런 건 좀 적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활달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관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 주변에 뭐 이제 뭐 과 친구들 뭐 요렇게 아니면 뭐 그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저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사귄 친구가 별로 많이 없어요. 옛날에 그 동아리를 다녔었는데 동아리에서 사귄 친구들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 또 과에서 사귄 친구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이제 다 어디 갔다 오니까 다 뭐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없고 그래서 이제 동아리 때 만나고 이랬던 친구들 그런 애들만 있었는데
이게 또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사귀던 애가 있었는데 걔랑 이제 깨지면서 그 동아리 인맥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뭐랄까, 그게 지나서 생각을 하면 뭔가 그 고등학교 때는 그거잖아. 반이 딱 정해져 있잖아. 딱 정해져 있어서 매일 등교를 해가지고 이제 매일 뭐 얘가 싫든 좋든 같이 붙어 있는단 말이야. 등교해서 그 퇴근해야 돼. 학교하기 전까지. 등교해서 학교하기 전까지는 매일 1년 내내 이제 그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좋든 싫든 같이 지내다 보면 또 막 그런 어떤 끈끈함이 생기잖아. 그 대학교에 가면 뭔가 고등학교 때 그런 끈끈함은 없는 것 같아,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귀었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이제 막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뭔가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었다면 좀 지나서 생각하면 또 과거가 미화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는 조금 이제 옅어지고 좀 그래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좀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공부에만 아니지, 공부는 하셔야죠.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메인은 항상 메인스트림은 공부예요. 메인스트림은 공부인데 거기에 이제 같이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하세요. 나중에 가서도 고등학교 때 친구는 거의 평생 가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중학교 이전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연락하는 애는 한 명밖에 없어. 너희들은 또 뭐 동네가 비슷해서 계속 연락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더라고. 거의 고등학교 때들 연락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교우관계도 재밌게 잘 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반에서 학급 실장이 돼서 별로 실장 하고 싶지 않았는데 쌤이 실장을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실장이 되는 바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별로 교우관계가 별로였어요. 그랬었는데 고2, 고3 때는 나름 괜찮았지.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아무튼 날도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또 즐겁게 잘 해보시면 좋겠네요. 공부랑 뭐 여러 가지 같이.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유형 11번을 해볼 건데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 녀석을 지나고 직선 이거와 접할 때 상수 AB의 값을 가야 A 더하기 B의 값은 1입니다. 11번은 별건 아니죠. 2, 빼기 2,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성립할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부터 대입하시면 빼기 2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B가 빼기니까 10에다가 딱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녀석과 직선이 얘가 접한대. y는 x 플러스 a가 접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일단 닿다부터 시작이죠. 이거고 넘어가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d는 0이겠죠. d 쓰시면 되겠습니다. b-의 제곱 빼기 ac 그러면 2a 플러스 14겠다. 그래서 얘가 18이니까 이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하시면 16 나오겠네요. 들어갑시다. 유형 12번. 이차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접할 때 직선의 방정식은 입니다. 우리가 원래 뭐식이냐? 수투를 아시면 수투를 해보시면 그 전에도 있나? 원. 여러분 수화는 다 들어보셨죠? 수화 같은 거 보시면 원 같은 데서도 보시면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첫 번째가 그래서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공식 있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거 공식 쓰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외부의 한 점에서 긋는 거, 이런 거 이제 세 가지로 주어지는데, 2차에서는 굳이 이런 걸 따지진 않아요. 왜냐면 원에서는 이런 걸 이제 다 따져줘야 좀 약간 그림의 모양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2차 함수에서도 식의 값들이 전부 다 약간 모양이 좀 판이하게 나와서 얘네들을 좀 따로 구분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네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별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위의 점 같은 거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무슨 식의 모양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기울기가 주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풀이 과정이 대체로 다 똑같거든. 대체로 다 뭘 쓰냐면, 기울기가 뭐다, 아니면 뭐 어떤 위의 점 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풀이 과정이 항상 똑같아요. 만약에 위의 점에 주어졌다고 치자. 위의 점 A, B에서 여기에 접하는 걸 구한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n만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랑 얘가 같다 한 다음에 d는 0을 쓰는 거야. 위의 점을 할 때는. 그리고 만약에 기울기가 m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걸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직선을 잡은 다음에 얘네 둘이 같다 해서 d는 0을 쓰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외부의 한 점에서 여기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칩시다. a, b에서.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냐면 똑같아.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기울기 하나만 잡아주면 접선을 정의할 수 있고, 이 접선이랑 얘네 둘이 같다 해서 d는 0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풀이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2차에서는 굳이 위의 점이랑 그 기울기랑 뭐 이런 걸 구분해서 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식들이 좀 한이하기도 하고, 풀이가 이제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라서 거기서는 따지긴 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수투를 배우시면, 그거 좀 미분 배우시면 거기서도 이제 위의 점 그리고 기울기가 m일 때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2차까지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전부 다 뭐다? 직선을 정의하고 2차는 같다 한 다음에 d는 0을 한다. 접선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거와 기울기가 4인 직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직선을 정의하고 4x 플러스 n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중근 가져야 되겠지. 접한다면 중근 쓰면 얘가 9여야 하겠죠? 그럼 얘는 1이겠다. 그죠? 이 정도는 굳이 D를 쓰지 않아도 암산을 할 수 있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n이 1 나오면 4x 플러스 n이겠죠. 자, 유형 13번. x에 관한 2차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와 직선 이 녀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할 때, 뭐 이게 복잡하게 생겼어도 본질은 다를 바 없죠. 이 녀석과 자, 합시다. 뭐 한다? 일단 2차랑 직선이 있으니까 둘이 같다를 한 다음에 2kx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플러스 이렇게 하겠다. 자, 여기서 똑같죠? 접한 다음에 D 씁시다. B-의 제곱 하시면 A-K의 제곱이니까 에다가 빼기 AC 이거 빼기다.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걸 날리면서 이상한 거 날리면 날리면서 이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건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죠.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기 때문에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겠구나. 그럼 K로 정리를 하자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가 빼기 2A가 있고 빼기 1이 있죠. 하고 남는 거 적어보시면, 자, 이게 K에 관한 항등식 1하면 이 녀석이 0이어야 하고 이 녀석이 0이니까 B는 1이고 A는 빼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식이 복잡하다 하여 뭐 본질이 별로 달라진 건 없다. 결국 뭐야? 2차랑 직선이 같다 한 다음에 D는 0 쓴 거죠. 거기에서 추가된 조건이 뭐예요? 항등식 조건밖에 추가된 게 없죠. 다음으로 갑시다. 14번. 이참수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두 교점의 좌표가 이제 드디어 접하는 거에서 벗어났다 그죠? 이 녀석과 자, 이 녀석의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4이고 곱이 2일 때라고 했어요.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이 같다. 교점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교점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얘가 둘이 같다를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같아지는 x값 구하는 식이잖아. 이 두 함수가 같아지는 x값 구한다는 말은, 같아진다는 말은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교점의 x좌표의 합이 4이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근이 x좌표, 교점의 x좌표일 건데 두 근의 합이 4라는 거잖아. 그럼 근각에서 써보시면 이거일 건데 얘가 4니까 A 값이 2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여기서 3-b가 나와야 되는데 두 근의 곱이 뭐라 그랬냐면 2라고 했어요. b는 1이다를 구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근각의 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각의 수를 떠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면 A랑 B가 섞여 있어서 근을 구할 수는 없는데, 근 가지고 뭐 합과 곱 같은 걸 하시면 당연히 근각의 수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15번 한번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실수, 양수가 될 1보다 크도록. 이거 요 두 가지는 2차 함수 파트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꽤 어려운 파트이긴 하죠. 두 근의 구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근의 분리 문제인데, 요거하고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자. 여러분 클리닉 가져오셨어요? 소연이 있어? 있지? 있어? 뭐야? 한 장만 있는 건 뭐야? 한 장만 있어? 지난 클리닉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할만했나? 질문이 있는 듯도 하고. 그러면 이거 뽑아볼게요.
클리닉에 질문 있었던 거 한번 해보세요. 1번, 3번. 1번, 3번. 1번 한번 해보자. 수원형의 개수가 1인 4차당식 fx가 정식으로 만족했을 때 어떻게 값은 fx가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모두 14p제곱이다. 일단 요거 하나 하고요. 2차는 적어봅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놓고요. f1이랑 f-1이 같대. 두 번째로 f 루트의 p 플러스 3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p 플러스 3이라고? 예. 이거 저 2차 잡고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받을 수 있냐면 일단 14p제곱은 저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14p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서는 뭐 아무튼 p값은 나중에 구하긴 구하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상수꼴로 나온다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파트가 지금 q자리야. q. 그쵸? p값도 구하긴 구해야 되겠지만 p값 하나 구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많아. 거기다 뭐 빼기 3 집어넣고 뭐시기 하고 1 집어넣고 빼기 1 집어넣어서 같다도 하고 그 다음에 저게 이거의 인수니까 f에 p 플러스 루트 3도 집어넣어서 뭐 같다고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에는 저 14p제곱 p값 하나만 구한다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힌트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당시 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를 줬을까? 그 말은 식을 구해보란 소리겠지. 식을 구해보란 소리겠지.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소리는 식을 작성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수투를 하실 때도 저런 그 조건들이 주어질 때가 좀 있거든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몇이다, 1이다, 2다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대체로의 문제들은 식을 작성을 해봐라 라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얘를 뭐 어떻게 해서 이 식을 구해야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q를 잡을 거야.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이니까 하고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써먹을 게 좀 있어요. 빼기 3 집어넣어서 14p 제곱이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시기다가 있을 건데 일단 나부터 한번 해봅시다. 나 조건이 이제 쉬워 보이니까 f1이랑 f 빼기 1 집어넣었을 때 같대요. f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시면 10에 빼기 1 집어넣으시면 10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아갈 거 다 날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까지 날아가냐면 1 B까지 날아가고 나면 A가 0에다 나와요. 요거 하나 던져놓고 요거 하나 던져놓고 그럼 이제 fx가 좀 추려졌어. 어떻게 되냐면 이 fx가 에다가 하고 여기까지 추려졌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쟤를 써먹을지 그 다음에 저 f 빼기 루트 3 p 플러스 3이 fx의 인수이다 얘를 써먹을지. 근데 다가 더 쉬워 보이죠? 왜냐면 a가 없어지면서 x가 제곱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f에다가 x 자리에 루트 p 플러스 3을 집어넣는 게 별로 부담이 아니야. 그러니까 f에 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루트 p 플러스 3을 집어넣으시면 0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은 이거야. 계산 한번 해볼까? 숫자가 좀 더럽긴 하네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5 플러스 b의 p 플러스 36 플러스 12b 플러스 14p 제곱이네.
더러워. 양수 P의 값은 한 개 더 해야 되잖아.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뭐 해보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던졌네요. 이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F에 빼기 3 집어넣어서 14P제곱이다를 해봅시다. 잠깐만. F에다가 빼기 3 집어넣어서 14P제곱이 나왔다는 말은 요만큼이 0 됐다는 소리잖아. 요만큼이. 요만큼이 0 됐으니까 여기가 14P제곱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맞지? 빼기 3 넣었을 때 이게 0 됐다는 소리잖아. 저거부터 써볼걸. 그러면 F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시면 이 녀석이 저기 집어넣으면 9인 18에다가 저기다가 마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B에다가 14P제곱인데 이렇게 해서 14P제곱이 나왔다는 말은 이 앞에 요거가 0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B가 마 9가 이렇게 나오네요. B가 마 9가 나오네요. B가 마이너스 9가 나오면 이게 훨씬 쉬워졌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좀 올립시다. 위로 올립시다. 위로 좀 올려보시면 15P제곱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6P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이건 계산이 좀 더럽네. 빼기 108 그리고 36 그러면은 72 빼기 72 이거라서 3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2가 되는 게 뭐가 있죠? 5, 6, 30, 5, 3, 26 안 되고 8 아니지 12 2 안 되고 8 뭐 해야 되지? 12하고 2 중에서 12하고 2 되네 좀 그래요. 그래서 됐다. 이렇게 나올 건데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P는 이겠다, 그죠? 이렇게 은근히 좀 길다, 그죠? 좀 긴 문제였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일단은 제가 그 1차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면 10 굳이 세우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 챙겨놓고요. 2차로 나눈 녀석이 나왔을 땐 10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0 썼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이게 가 조건이었고 나 조건하고 이제 뭘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거에서 힌트를 좀 받으셔야 되냐면 조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얘네들의 어떤 계산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방식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Q를 결국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눈치를 채셔야 되고 Q 자리에 그러면 2차 같은 걸 두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 조건과 아까 저 조건과 그 다음에 마지막 다 조건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나 조건을 활용하면 A가 0이다가 나오고 여기서 바로 저걸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쟤를 딱 써가지고 B가 빼기 9다를 구한 다음 B가 빼기 9다를 구하고 나면 이 식이 이제 거의 완성됐죠. P 빼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를 써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했으면 깔끔했겠다. 다음은요? 3번은 3번이요? 3번. 당시 f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얘를 x로 나눈 몫은 여기 얘를 x로 나눈 몫은 여기 0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f0가 이렇게 될 거고 몫이라고 했나? 몫이네. 자
잠깐 내비두고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얘를 1로 나눈 몫과 같다. 같은 몫이냐? 몫이 다르지 않나? 이건 당연히 다른 몫일 것 같은데. 이거는 얘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전부 다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맞죠? 얘네들에다가 전부 다 x 플러스 1을 넣으면 여기 밑에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위의 식을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위의 식을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x-1을 fx를 x로 나눈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 다 r 이렇게 있을 거다.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겠다는 소리잖아.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x, f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게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q가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몫이라는 녀석이 봐봐. 아까 이거 나눈 몫과 둘이가 다르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니은을 해볼 건데 니은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 얘를 x로 나눈 나머지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은 문제네. 아하, 아까 이거는 굳이 새로 쓸 필요 없고요. 아까는 기읍은 몫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죠? 니은은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잖아. 봐봐, 위의 식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을 했어요. 근데 얘가 1차로 나눈 나머지라서 r, 얘는 상수고요. 얘도 1차로 나눈 나머지라서 r은 상수야, 그지? 위의 식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하여 r 값이 바뀌진 않겠죠. r에는 x가 들어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r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이걸로 나눈 몫은 바뀌었지만 나머지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은 성립하겠죠. 이걸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냐? 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냐? 뭐 해봅시다. 일단은 2차로 나눴으니까 1차로 잡았다.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0 한번 넣어볼 거고요. 0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0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2 한번 넣어볼게요. 날아가고 2 집어넣으면 되니? 근데 b가 이렇게 이제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위에서 밑에 거를 한번 빼봅시다. 이렇게 빼보시면 요거 날라가죠. 이거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이렇게 되면서 됐나요? A가 0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상수항밖에 없겠죠. 1차식이냐? 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1차식이 아니라 상수항입니다. 다음은요? (12) 음. 2003에 3 7에 3 2003에 h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이건가? 자, 뒤에 거 뒤에 거가 1996에 제곱 2003
거구나. 이해합시다. 2003을 단색 깔로 할까? 7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쟤는 A3승 빼기 B3승이고 밑에 게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요. 뒤에가 곱하기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에 요 녀석이 1996은 2003에서 7 빼면 1996이죠.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밑에 거는 A 빼기 B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거 약분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그래서 이거 A 빼기 B잖아. 인수분해하면은 뒤에 거 날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얘는 A-B의 전체 제곱분에 위에가 제곱 빼기 제곱은 A 플러스 B의 A-B인데 여기 있는 A-B 하나랑 하나 날라가고 여기 앞에 A-B 하나랑 날라가면 결국 A 더하기 B가 남는다. A 더하기 B는 2003에다가 7을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다음 질문이요. 없나요? 없구나. 좋아요. 자, 그럼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케이. 자, 유형 15로 한번 가봅시다. 유형 15에는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실수랑 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죠. 만약에 어떤 그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는 실수라는 조건을 깔고 가는 거야. 뭐가 예를 들어 뭐가 0보다 크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실수여야 돼. 오케이. 그 얘기는 얘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자, 아무튼 실근의 부호는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녀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실근이야. 실근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져볼 거냐면 첫 번째로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 한번 해봅시다. 두 분이 모두 양수이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혹시 조건 아시는 분? 뭐 체크해봐야 되죠? 세 개 있어요. 두 분이 모두 양수이려면 뭐 써야 되니? 합이요. 그럼? 합이요. 합의함수, 또 곱이함수, 또 자, 정리 한번 합시다.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겨야 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0보다 큰 쪽에 근 두 개를 가져야 할 거야, 그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일단 양수여야 하고요.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두 근의 합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근각에서 아마 쓰시겠죠? 이렇게 할 건데 얘가 양수여야 하고 두 근의 곱도 당연히 여기는 A분의 C가 나올 건데 얘도 양수겠죠? 양량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 보시면 뭐가 성립하냐면 D를 하나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그림 한번 딱 봐봐. 이거 어때요?
D는 아마 B제곱 빼기 4AC가 나올 건데 얘가 어때야 돼요? 지금 그림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두 근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두 근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애란 말이 없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중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중근이라는 건 근이 하나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근 두 개가 겹쳐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지금 같은 근이 두 개가 겹쳐 있다면 얘도 양근이 두 개인 거 맞지? 그러니까 얘도 양근 두 개인 거야. 이거니? 그래서 이게 D가 0일 때도 이 두 근이 양수를 취급을 해줍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한번 가보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한번 해보죠.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겨야겠죠.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은 어때? 0보다 작아야 되죠? 두 근의 곱은 어때? 괜찮아. 근각계수를 한번 썼을 거니까. 들어가고 두 근의 곱은 근각계수 쓰시면 0보다 커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D는 어때요? 그림 보시면 0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3번 자, 두 근의 부호가 모두 다를 때를 해봅시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를 하시면 한 근은 양수가 한 근은 음수겠지.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0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생겼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죠. 양수 쪽이 큰지 음수 쪽이 큰지를 알 수 없잖아. 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곱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 곱은 0보다 작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 생각해 보시면 그림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D가 무조건 0보다 크겠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D는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D가 0보다 크다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D가 0보다 크다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버리면 D가 0보다 큰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얘를 그 D가 0보다 크다를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D를 왜 체크를 했냐? 이거는 D 체크를 안 하면 어떤 경우도 포함이 되어버리냐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 이거 빼기로 해야겠고 플러스 이런 거야. 두 근의 합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 0보다 크지. 근데 얘는 허근가지잖아. 그쵸? 이런 게 포함돼 버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 이 D까지도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또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요거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 해가지고 합, 곱 체크하고 D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딱 요 세 가지 써먹어야지 해서 세 가지를 딱딱딱 해서 푸시는 게 좋지. 이거를 그림 보시고 문제 보시고 이제 얘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셔가지고 문제 풀지 말란 소리예요. 왜냐면 그거는 처음 배울 때, 지금 배울 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정리가 된 상태로 이거 세 개 써먹어야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를 왜냐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여기 이제 대표 문제 정도로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는 거고요.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만약에 더 복잡하게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막 식이 복잡하면 헷갈리고 그거 하단 말이지. 어렵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기준을 잡고 가려면 이 세 가지 기준을 딱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딱 체크하셔가지고 외우신 다음에 바로 써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보고 뭐 이제 대충 이거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랑 이제 B에 가면 근해 분리가 나오는데 근해 분리 할 때 그것도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15번 일단 해봅시다. 15번은 이래요. 자, 이거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는입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저희가 써보시면 마이너스 2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게 당연하죠. 두 근의 곱을 한번 해보시면 K 플러스 6인데 음이면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큰 게 성립할 거고, 마지막으로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빼기 K 빼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거기서 이제 확인 한번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나 확인해 보시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하는 거지. 만약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다면 등호 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잖아. 그래서 등호 체크해 줍시다. 그럼 이거 하시면 K 됐다.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합치시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범위.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조금 그거 하다. 너희 혹시 시험 범위 혹시 알려줬니? 3차 방정식. 어디? 3차 방정식. 3, 4차? 까지? 3, 4차 방정식까지 난데?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그 정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 오케이. 대충 그 정도 생각하시면 하면서 가봅시다. 좋아요. 다음으로 가보자. 2차 방정식 근의 위치의 판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 혹시 아십니까? 소윤이는 알아? 알지? 아하. 윤서는 알지? 이거 해주지 않았냐? 해줬을걸? 자, 그래서 근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근의 분리라는 건 무엇이냐? 두 가지야.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2차여야 하고 근의 범위를 지정해주면 돼요. 2차면서 근의 범위를 지정해주면 근의 분리야. 물론 이 유형 15번도 큰 틀에서 보시면 근의 분리긴 해요. 2차면서 근의 범위를 사실 지정해주는 거긴 하잖아. 양수니까 둘 다 0보다 큰 거고 음수니까 둘 다 0보다 작다라는 소리고 하나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말은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걸 지정해주는 거긴 한데 이렇게 이제 딱 그 기준이 0으로 됐을 때는 이게 좀 더 계산이 쉽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알려주는 거고요. 그냥 이제 기준이 0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냐면 봐봐. 자,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이야. 그치?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쟤는 0이었지만 얘는 뭐 1보다 크도록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근의 분리가 나왔을 때는 풀이 방법은 어떻게 푸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푼다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D, 두 번째는 축, 세 번째는 경계값이야. 걔가 경계값. 경계값. 그래서 D축경인데 보통 이제 D축 경계값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봐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으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으면 얘가 뭐 이렇게 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D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얘가 그래프가 위아래로 어떻게 위치를 시켜야 하냐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걸 기하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알파베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K하고 L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건이 두 근이 모두 뭐 K와 L 사이에 있도록 뭐 이런 거라면 그림이 2차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 되겠잖아, 맞지? 만약에 근데 두 근이 한 근은 K보다 작고 한 근은 K와 L 사이에 있도록 이러면 어떻게 생겨야겠어?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지. 그리고 한 근은 K보다 작고 한 근은 L보다 크도록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겨야 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때에 따라 우리는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또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또는 그 이차함수의 폭이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위아래를 일단 왔다 갔다 해주는 게 D야. D의 값은 이 2차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떠 있는지 접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체크하는 게 정확히 2차 함수가 이제 위아래 상하 움직임을 담당하는 녀석이 D예요. 그리고 축이 담당하는 건 뭐냐면 좌우 움직임을 담당을 하는데 좌우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축이 이쪽으로 가 있는지 그러면 이게 이제 축이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얘가 2차가 이쪽으로 와 있으면 축을 통해서 얘가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판단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축이 담당을 해주는 건 2차가 좌우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계값이 이야기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D를 적절히 위치를 시키고 축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이 마지막에서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이제 생기면 K와 L 사이에 두 근이 있는 거고 좀 더 내려보면은 얘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거를 지나버리면 두 근이 모두 K와 L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근은 K, L보다 큰 점에서 존재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L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에 대한 이 디테일한 조정은 경계값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값이라는 건 이제 뭐보다 크다 작다 여기 같은 경우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이 이제 경계값이겠지. 그래서 그 1을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의 그 경계를 체크해 주는 건 이 경계값이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체크해 놓고 나면 2차가 가로로 어느 만큼, 세로로 어느 만큼, 그 다음에 요 경계값 근처에서는 어떻게 생기면 딱 하는지를 위치를 정확히 시킬 수 있게 되겠지. 그러면 쟤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딱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근의 분리인데 그래서 근의 분리는 저 세 가지만 체크를 하면 2차의 위치를 완벽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따라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D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림부터 하는 게 우선인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이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이니까 1이 여기 있으면 2차는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D는 B-해주고 마이너스 AC에서 이거일 건데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거기 서로 다른 애란 말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등호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K는 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축 한번 체크해보자. 축. 그림에서 봐봐. 이 축은 1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 체크해보시면 우리 이거 마이너스 2분의 B인 거 아시겠어요? 축 방정식. 그래서 여기는 축이 X는 3인데 얘는 1보다 큰 게 뭐 숫자라서 당연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경계값 체크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경계를 지어주는 값은 F1입니다. 얘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이잖아. 그러니까 1이 경계값이거든. 그래서 F1 집어넣어 보시면 될 건데 그림에서 보시면 1의 값이 어때요? 1 집어넣은 값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1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1 집어넣으시면 K는 5보다 크다가 되고 얘네 둘을 합치면 K는 5에서 9까지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근의 분리. 여기서 여담을 조금 더 하자면 요 축 있죠? 요 축은 이 근의 분리 문제를 몇 가지를 풀다 보시면 생각보다 축을 쓰지 않아도 그 범위가 나오는 경우가 잦아요. 근데 축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축이 결정해주는 케이스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근이 한쪽으로 물려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같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이라고 하면 1보다 오른쪽에 두 근이 몰려있잖아. 이럴 때는 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있죠. 한 근이 1보다 크고 한 근이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축은 1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또
이때는 또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축이 1보다 1 기준으로 해서 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있지 않을 때는 축이 별로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는데 얘가 한쪽에 몰려있을 때 그러니까 둘 다 1보다 클 때 또는 뭐 둘 다 뭐보다 작을 때 또는 두 근이 모두 뭐와 뭐 사이일 때 이런 거 했을 때는 이 축이 그 전체적인 우리 범위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축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6번이었고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뭐 연습 문제 풀고 할 시간이 별로 없겠다. 그냥 주르륵 진도를 나와볼까요? 유형 17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x는 1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고 한다. 얘가 그럼 x는 1에서 최소값 b를 가지면 그냥 이거죠. 얘잖아요, 그죠? 이거 전개하시면 그러면 이 전개한 식이 여기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이어야 하니까 a가 2고요. 자, 이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유형 16번은 어렵다가 갑자기 17번은 또 저렇게 쉬운 게 나오네. 다음으로 가봅시다. 유형 18번.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1, 빼기 2를 지나고 빼기 1에서 최대값 2를 가질 때 이거는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의 작성인데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건 이차함수가 최대나 최선을 가지는 건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 관련으로 식을 세우시면 되고 만약에 뭐 x축과 만나는 점을 준다고 하면 근 관련으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는 빼기 1에서 최대값 2를 가질 때니까 y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a의 구호는 뭐겠다? a는 0보다 작아야 최대값을 가질 수 있죠. 요 정도 체크해놓고 갑시다. 1 집어넣어서 빼기 2니까 1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넘어간 빼기가 마이너스 되겠다. 하시면 마무리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x 구했으면 fx 다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거고 유형 19번 한번 갑니다. 이거에서 이 녀석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이 녀석의 최대값을 다시 m 스몰 m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m의 값은 2차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구할 때는 구간이 없을 때는 당연히 꼭지점이니까 그냥 꼭지점만 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구간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구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칭 조건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로 블록하는 형태에서 이 꼭지점이 2,-1이야. 그렇죠? 자 근데 범위가 어디야? 빼기 1에서 4까지잖아. 4는 어디 있냐면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칸 정도 있을 거니까 4는 여기쯤 있을 거라고 그지? 빼기 1은 어디쯤 있을까? 2에서부터 왼쪽으로 3칸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보다 좀 4보다는 거리가 좀 멀리 있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빼기 1에서 4까지만 보겠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소리니까 이 파란색 부분만 보겠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에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죠? 최소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최대는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되겠죠. 그래서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9에서 1 빼니까 얘는 8이 최대값이겠다. 이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20번 함수 이 녀석 이 녀석의 최대값은입니다. 일단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말에 이
이 이차함수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말은 이 이차함수는 y잖아. 결국 y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는 말이고,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말은 위아래에서 어디만큼 제일 위로 올라가느냐가 최대값인 거고, 어디만큼 제일 밑으로 내려가느냐가 최소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제일 위의 값을 최대로 잡고 제일 밑에 걸 최소로 잡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게 x값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x값은 좌우값이라서 최대 최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위 그리고 제일 아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딱 봐도 치환이죠. 그래서 치환을 할 거야. 치환할 건데 치환할 때 주의해야 할 게 뭐죠? 범위 생각하셔야죠. 자, 그래서 얘 범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 녀석은 오 마이. 자, 이 녀석은 이걸 꺼라서 우리가 수식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얘가 2,4를 꼭 지점을 하고 걔 위로 블록하게 생겼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보다 작거나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전체적으로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 t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0보다 그러면 작거나 같지. 그러면 4를 더해놓으면 어때? 4보다 작거나 같겠지. 되니?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t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셨으면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빼기 하고 얘가 따라 붙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이렇게 해서 위로 블록하고 얘는 1,6이 꼭지점이고, t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가 여기 있겠죠. 작거나 같으면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가겠다, 그죠? 구하라고 하는 게 최대값인가요? 최대값은 6이겠다. 답으로 갑시다. 유형 21번. 왜? 제거해서 이 녀석 이 녀석의 최소값이 11일 때 최대값은 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얘는 뭐 별로 안 어려우니까 금방 합시다. 플러스 1하고 빼기 1하면은 이거겠죠? 자,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요. 꼭지점이 뭐냐면 1, n-2. 자,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0은 1에서 가까울 테니까 여기쯤. 3은 1에서 좀 멀 테니까 여기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는 걸 알겠다, 그지?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소값이 11일 때라고 했는데 이 파란색 부분에서 최소값은 n-2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이 13이다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최대값은 그러면 어디겠어? 3 집어넣는 게 최대값이죠?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3 집어넣으면 4, 2, 8. 그러니까 m이 13이었으니까 19겠다, 그죠? 이게 최대값입니다. 다음으로 가보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할만해요? 쏘쏘하죠? 이쪽이 이제 2차 함수에서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쪽이 2차 함수에서는 좀 어려운 파트죠. 여기서는 대표 문제 정도는 그다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좀 더 헷갈리게 아니면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잘 잡고 있어야 될 거예요. 22번 한번 가보자. 이 녀석에서 움직이는 p, x, y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걸 일단 만족한다는 거지. 이거 만족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이거의 최소값은. 그럼 얘는 뭐 하고 싶어요? y 자리에 집어넣고 싶잖아.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자. 그럼 이 식이 이거죠? 왜? 안 되는 거 있어. 답이 틀린 것 같아. 왜? 뭐지? 잠깐만. 1일 때 마이너스 2고 0에서 3까지. 최소값이 11이다. 13. 그래서 3 집어넣었을 때 최대다. 최소값이 1일 때. 최소값이 1일 때야? 잠깐만. 그냥 먹자. 여기 옥타가 있었네요. 이거 한글 파일이라서 옥타가 1일 때면은 다시 m이 그러면 3일 때죠. m이 3. m이 3이면 이 식이 9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옥타가 있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유형 22번. 자, 그래서 얘가 y자리에 빼기 x 빼기 3을 집어넣고 싶고 제곱 안에 있는 건 부호를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로 계산하는 게 쉬우니까 뿔뿔로 바꿔버리시고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되고 반의 제곱이니까 빼기 4분의 9가 바깥으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최소값. 그러니까 이 2차의 최소를 구하면 되니까 이 2차의 최소는 뭐겠다? 2분의 9겠다. 됐니? 이게 나중에 우리가 원방을 하시면 봐봐. 저거 있죠 저거. 이거야. y는 빼기 x 빼기 3.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죠? 만약에 우리가 이 녀석을 k라고 한다면 이거 원방이잖아. k 제곱이라고 할까? 그럼 원방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 원방이 얘를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이 직선을 만족하는 x값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방은 이 직선을 지나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원방에서의 뭘 구하라는 거야? 얘랑 이 직선이랑 만나면서 거리가 최소인 원방 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것과 같은 문제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딱 접할 때가 아마 최소가 되겠죠. 되니?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이 몇이 되냐면 몇이죠? 3 루트 2의 루트 2분의 1은 3. 이거 3인가? 2분의 5인가? 뭐 아무튼 루트에 이거 값을 구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가지고 이거 구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원방이 나오면 저것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요거 비슷한 문제가 아마 뒤에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원래는 유형 25까지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뒤에 중간에 그 근의 부호이 이야기하는 녀석이랑 그 다음에 근의 분리 이쪽 애들 이야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뒤에 걸 하지는 못했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숙제 잘 해보시고요.